오늘 국회가 총리를 추천해달라며 사실상 김병준 내정자에 대한 지명 철회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가 접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는 힐러리가 승리할 경우 안도 랠리를 펼치겠지만 반대로 트럼프가 이긴다면 단기 하락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와 한국거래소의 지주사 전환, 금융권 성과연봉제 도입 등 이번 정부 들어 추진돼 온 금융개혁이 최순실 게이트에 모조리 좌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인천시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검단 스마트시티 사업이 끝내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검단 스마트시티 개발로 들썩이던 주변 부동산 시장은 가라앉았고 지역 주민과 투자자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투데이 포커스에서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8일 생경제연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회를 전격 방문해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국회가 총리 후보를 추천해달라며 사실상 김병준 내정자에 대한 지명 철회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김병준 국민대 교수가 책임 총리로 내정된 지 엿새 만에 전면 백지화됐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회 추천 총리를 임명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함으로써 대통령의 총리 인사권을 내려놓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거국 중립내각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총리가 내각을 통할토록 하겠다고 언급해 책임 총리제는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 의장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새누리당 정진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회동을 열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국정 개입 사태 수습책을 논의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국회 추천 총리 인선 절차가 가시화됨에 따라 입법부 수장인 정세균 국회의장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국회 새 총리 추천이 나올 때까지 김병준 총리 내정자 자격은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이면 당선 결과가 나오는데요. 정부는 힐러리와 트럼프 두 후보가 각각 당선될 경우에 대비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양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대선을 하루 앞둔 오늘까지도 힐러리와 트럼프 두 후보는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지지율은 클린턴이 3에서 5%포인트 앞서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오차 범위 안팎의 접전 양상으로 결과를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트럼프 리스크를 경계하며 대응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힐러리와 트럼프 모두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보이고 있지만 특히 강력한 보호주의를 공언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타격을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수입 규제와 통상 압력 등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트럼프는 또 동맹국들에게 안보 무임승차를 거론하며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라고 요구한 만큼 이에 대한 부담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증시 역시 클린턴이 승리할 경우 안도 랠리를 펼치겠지만 트럼프가 승리한다면 단기 하락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가가 이제 단기적으로 충격은 이제 불가피할 거로 특히 이제 판단이 되고 멕시코라든지 중국, 우리나라도 들어가겠죠. 그 신흥국이 어떤 보호무역에 대한 직접적인 그 타격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 하락 폭이 좀 커질 수가 있죠. 트럼프는 감세와 규제 완화, 인프라 투자를 주장하는 등 강력한 재정 정책으로 금리와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트럼프 당선 땐 안전자산 선호로 금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고 주식시장에서는 통신과 유틸리티 등 방어주가 선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투표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돼 내일 오후 1시쯤이면 당선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2000선에 안착했습니다. 증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이기는 쪽에 베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증시는 미국 대선에서 아웃사이더인 도널드 트럼프보다는 힐러리 클린턴이 승리하는 쪽에 무게중심을 뒀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5.80포인트 오른 2003.38에 마감했습니다. 클린턴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되살아났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일각에서는 클린턴이 승리할 경우 한국 증시가 안도 랠리를 펼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클린턴의 승리가 내달 미국 기준금리의 인상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 지수가 오르더라도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188억 원, 141억 원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은 585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오늘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된 삼성전자와 한국전력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현대차는 1% 이상 오르며 시가총액 2위에 등극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전날보다 2.02포인트 오른 624.19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각각 583억 원, 82억 원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649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8원 10전 내린 1135원을 기록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현우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와 한국거래소의 지주사 전환, 금융권의 성과연봉제 도입 등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을 직접 챙겨온 임종용 금융위원장마저 바람 앞에 촛불인 신세여서 이 정부 들어 추진돼온 금융개혁이 좌초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훈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은행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주요 금융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우선 은행법 개정안은 현재 4%까지만 허용된 산업자본 의결권 지분을 인터넷 은행에 한해 50%까지 확대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업 주도의 인터넷 전문은행을 출범시켜 기존 금융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입니다. 은산분리 완화는 앞서 19대 국회에서 진통 끝에 무산됐지만 이후 많은 논의를 거쳐 여야 입장차가 좁혀졌습니다. 하지만 최순실 정국 속에 여야가 은행법 개정안을 두고 머리를 맞대길 기대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유가증권, 코스닥, 화생상품시장 등을 개별 자회사 형태로 바꾸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습니다. 강압적 방식에 대한 비판에도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한 성과주의는 원상복귀 가능성마저 나옵니다. 금융공기업 노조들은 성과제 관련 이사회 결정을 무효화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나섰고 정부는 자체 추진 동력을 잃은 상황입니다. 소득 관련해서 수업들하고 이거 맞다 들어온 거잖아요. 경제부총리에 내정된 임종용 금융위원장은 금융개혁과제가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개혁을 지휘해온 임 위원장마저 최순실 게이트로 자신이 앞날을 짐작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금융개혁이 흐지부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KT가 5세대 이동통신 5G 공통규격을 최초로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5G 글로벌 기술 표준을 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5G는 차세대 통신 기술로 5G가 상용화되면 기가급의 데이터 전송이 가능해져 VR, 자율주행차 등 산업 전반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 KT는 당초보다 1년가량 시기를 앞당겨 오는 2019년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KT가 업계 최초로 5세대 이동통신의 글로벌 표준을 제시했습니다. KT는 오늘 평창 5G 시범 서비스 규격 KT 5G 시그를 공개했습니다. 아직 5G 세계 표준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업계 최초로 5G 공통 규격을 공개해 세계 5G 규격 표준화를 이끌어간다는 계획입니다. KT는 현재 KT 5G 시그 규격의 주요 기능 특징들이 3GPP 표준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체적인 표준화 일정 단축에도 기여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KT가 공개한 5G 시그는 KT와 노키아, 삼성전자, 인텔, 퀄컴 등 글로벌 기업들이 평창 올림픽에서 5G 시범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해 함께 개발한 5G 통신 기술 규격입니다.
글로벌 표준단체의 5G 주요 요구사항과 핵심 기술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KT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5G 시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런 경험을 발판으로 KT는 5G 시그 규격을 주요 표준단체의 5G 표준에 반영하고 당초 목표보다 1년가량 시기를 앞당긴 오는 2019년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할 방침입니다. 이에 맞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해 기지국 간 5G 통신 기술을 개발하는 등 5G 표준화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네, 2016년 올해도 두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베스트셀링카 톱10 진입을 놓고 자존심 대결을 펼치고 있는데요. 현대차의 그랜저가 신차 효과를 앞세워 톱10에 진입할지, 수년간 톱10에 진입하지 못했던 쌍용차와 르노 삼성의 이름을 올리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1월에서 10월까지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누적 판매 상위 10개 모델을 분석해보면 현대차의 아반떼가 78,250세대 팔려 1위를 기록했습니다. 바로 이어 서민의 발로 불리는 포토가 78,115대로 근소한 차이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3위는 현대차의 소나타, 4위는 SUV 가운데 기아차의 소렌토가 가장 먼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어 한국 GM의 스파크, 현대 산타페, 기아의 모닝과 카니발 순으로 잘 팔렸습니다. 그러나 9위 투싼부터는 연말까지 그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9위인 투싼과 13위에 오른 르노 삼성의 SM6의 판매 격차는 1000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톱10 진입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욱이 쌍용차와 르노 삼성은 수년간 베스트셀링카 톱10에 들지 못했는데 올해 티볼리와 SM6 흥행으로 탑10 진입을 노리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달 풀체인지 모델을 공식 출시하는 그랜저가 신차 효과를 앞세워 막판 뒷심을 발휘할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그랜저는 2011년부터 5년 연속 연간 판매 톱10에 이름을 올렸지만 올해는 14위로 순위권 밖으로 밀려난 상태입니다. 한편 연간 판매 대수가 10만 대를 넘어선 베스트셀링카 모델은 올해도 찾기 힘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기 침체와 파업 등으로 국내 자동차 내수 시장이 침체를 겪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서울경제TV 박미라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공언했던 검단 스마트시티 사업이 끝내 무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검단 스마트시티 개발로 들썩이던 주변 부동산 시장도 가라앉았습니다. 물거품이 된 검단 스마트시티 개발에 인천 검단 주민들과 투자자들은 망연자실한 분위기입니다. 자세한 소식 경제산업부 김혜영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 검단 스마트시티 사업이 어떤 프로젝트였나요? 네, 이 검단 스마트시티 사업은 유종복 인천시장과 민선 6기 인천시가 야심차게 추진하던 투자유치 1호 사업이었습니다. 두바이 투자청에서 5조 원을 투자해 서구 검단 세빛도시 470만 제곱미터에 글로벌 기업들을 입주시켜 업무와 주거 교육을 복합한 자족 도시를 건설하는 개발 계획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2007년 택지개발사업 지구선정 이후 10년 가까이 별다른 진척 없는 검단 신도시 개발 사업에 돌파구를 제시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는데요. 그러나 사업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유 시장이 지난해 3월 중동의 오일머니를 유치해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제2의 중동봄을 인천에서 구현하겠다고 밝힌 지 1년 8개월 만입니다. 지난 2일 인천시가 두바이 측에 보낸 기본협약서 최종안에 대해 두바이가 수용 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인데요. 결국 오일머니 5조 원은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네, 인천 검단 스마트시티 사업이 사실상 좌초될 위기에 놓였는데요. 인천 검단 주민들과 투자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이 지역 주민들과 투자자들은 망연자실한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한국판 두바이로 기대를 모았던 인천 검단 스마트시티 사업이 무산되면서 주변 부동산 시장 역시나 암울한 모습인데요. 앞서 인천시 유종복 시장은 검단 스마트시티 개발 계획이 마무리 단계라고 공언하며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이에 검단 주변 부동산들이 들썩였는데요. 검단 스마트시티 A구역과 맞대고 있는 서구 원당동은 주변 시세가 적게는 2천만 원에서 많게는 5천만 원까지도 집값이 훌쩍 올랐습니다. 개발 기대감에 마전동, 당하동 역시나 이 투기 세력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또한 후가를 기대했던 풍무지구 등 김포집값도 요동쳤습니다. 풍무지구의 A 공인중개사는 검단 스마트시티 기대감에 계약 5일 만에 완판됐던 풍무 꿈에 그린 2차 등 분양시장도 좋고 프리미엄도 2천에서 4천 정도 붙었지만 이 사업 무산 소식 이후 거래가 뚝 끊겼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에 대한 책임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검단 주민들은 어제 인천시청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유종복 인천시장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두바이 투자청에서 이 검단 스마트시티 개발 사업을 거부한 이유는 뭔가요? 네, 인천시가 이 두바이에 계약 이행 보조금과 또 이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8천억 원을 미리 내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두바이 측에서는 글로벌 어떤 곳에서도 현금 8천억 원이 넘는 사업을 미리 돈을 내고 진행하는 경우는 없다며 이를 거절했는데요. 즉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두바이가 인천시에 내야 할 이행보조금 규모와 납부 기한입니다. 인천시는 사업 대상 토지 470만 제곱미터를 두바이 측에 2조 6,100억 원에 매각하기로 하고 매매비의 10%, 2,610억 원을 계약금 성격의 이행보증금으로 내년 1월까지 납부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현재 개발 시행기관인 인천도시공사와 LH가 도로건설 등 이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있는 만큼 일정에 맞춰 공사비를 납부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총 기반시설비는 2조 8천억 원으로 두바이 측은 2017년에서 18년 사이 약 6천억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에 두바이 측은 납부 기한이 촉박하고 토지 소유권 획득 이전에 개발비를 선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거부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인천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영종도와 청라등지에서도 추진하던 사업이 무산되면서 곤욕을 치렀던 인천시의 무능과 무책임함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인천시는 아직 별다른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앞서 지난 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는 두바이와 엇갈린 주장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조동암 인천시 정무경제부시장은 지난 3일 이행보조금을 납부하라고 한 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고 최종 협상안 전에 미리 얘기된 내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두바이 투자청은 이런 인천시의 요구를 거부하고 검단 스마트시티 사업에서 발을 빼버리고 있어서 인천시는 사업 무산의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 와서 두바이 투자청의 잘못이라고 변명을 해봤자 많은 투자자들이 인천시의 말을 믿고 거액을 투자했다 손해를 보게 된 것이어서 인천시의 책임은 가볍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중하게 검단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하든지 아니면 두바이 투자청이 성금 8천억 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다른 타협점을 찾든지 하는 노력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실상 사업이 무산된 상황에서 여전히 사업에 가능성이 있다는 듯이 얘기하는 인천시의 모습은 유종복 시장의 책임론을 축소시키기 위한 시간 끌기라는 비판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검단 스마트시티 사업 무산 위기에 대해서 경제산업부 김혜영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형마트들이 할인 상품이라고 광고한 상품 중에 턱없이 낮은 할인율이 적용됐거나 아예 가격 변동이 없는 상품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 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이마트, 홈플러스 스토어즈, 롯데쇼핑 마트 부문 등에 총 6,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4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총 34개 상품에 대해 개별 가격을 대폭 올린 뒤 2개를 묶어 1+1 상품으로 판매하면서 마치 반값 행사를 하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화장지의 경우 가격을 7배나 넘게 올리고 난 뒤 1+1 행사라며 마치 반값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또 이들은 가격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가격이 오른 장난감과 가전제품 등 33개 상품을 할인 행사 제품으로 광고하기도 했습니다. LG전자 냉장고가 유럽 주요 시장에서 잇따라 최고 제품으로 뽑혔습니다. LG전자는 스페인 비영리 기관인 OCU의 양문형 냉장고 성능평가에서 600리터 LG 양문형 냉장고가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LG 양문형 냉장고는 온도 유지, 냉동 성능, 에너지 사용량 등 주요 항목에서 만점을 받았습니다. 앞서 LG 양문형 냉장고는 이탈리아 소비자 매체 성능평가에서도 최고 제품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영국 소비자연맹지 위치의 냉장고 평가에서는 LG 냉장고 2종이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습니다. 1위에 오른 LG 냉장고는 318리터 용량의 상냉장 한행동 제품으로 냉장 냉동 속도, 온도 유지, 에너지 효율 등 대부분 항목에서 최고점을 받아 총점 89점을 기록했습니다. 이 매체는 LG 냉장고에 대해 지금까지 테스트한 제품 중 최고라고 평가했습니다. 우리나라 주요 수출 기업의 30%가 지난 3분기에 수출 업황이 나빠졌다고 답했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가 수출액이 50만 달러가 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453곳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수출 업황이 개선됐다고 답한 기업은 12.5%인 57곳에 불과했고 30.5%에 달하는 138곳은 악화됐다고 답했습니다. 악화됐다고 답변한 수출기업의 비율은 2분기에 22.9%보다 7.6%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수출 대상국의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와 원화 환율의 변동이 꼽혔고 가격 경쟁력의 하락과 수출 경쟁의 심화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수출 업황이 나빠졌다고 평가한 기업들이 늘면서 3분기 수출 업황 평가 지수는 2분기에 96보다 6포인트 낮아진 90을 기록했습니다. 4분기 업황에 대한 수출 기업의 전망도 암울했습니다. 설문에 응한 453개 기업 중 4분기 수출 예상액이 1년 전보다 줄어들 것으로 내다본 기업은 159곳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기업 102곳보다 많았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동향 11월호에서 미국 대선과 금리 인상 가능성, 청탁금지법 시행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철도 등 일부 업계의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경기 회복세가 제약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올 들어 P2P 대출액이 4천억 원을 넘어섰지만 103개 P2P 업체 중 24개는 1개월 이상 대출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소화제와 피로회복제 등 일반 약의 판매 가격이 지역별 약국별로 크게는 2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영업자 등 116만 명은 오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중간 예납해야 합니다. 이자와 배당, 근로소득 등 원천 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 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납세자는 중간 예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진열입니다. 오늘은 수도권 지역에 올가을 들어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종일 추웠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2도로 오늘보다 더 낮겠고요. 여기에 바람도 강해서 체감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추위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구름만 다소 지나는 가운데 울릉도 해상에는 비구름이 형성돼 있습니다. 이 구름이 점차 동해안 쪽으로 확대되면서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울릉도와 독도에는 내일 아침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또 영남 동해안 지방에는 아침 한때 비가 오겠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20mm로 많지는 않겠지만 기온이 낮은 내일 새벽에는 강원 산간을 비롯한 영동 지방에 약하게 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중국 중부지방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겠고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방에는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보다 춥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과 대전 영하 2도, 춘천은 영하 4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에는 내일 새벽까지 비나 눈이 오겠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다가 점차 개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낮에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해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낮 기온 전주가 9도, 부산이 13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내일까지 대부분 해상에서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모레 낮부터 점차 기온이 오르기 시작해서 금요일이면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이고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오는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생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